저희 아이패드 경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나마? 고맙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보면 나름대로 야 인천이 이런 곳이 있었다, 서울보다 더 낫다는 표현도 많이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또 부족한 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후손들이 진짜 평가해서 헤리티지로 난 이것은 꼭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인드마커로 할 수 있는 조망점들, 어디 우리가 관점을 좀 둬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논의돼서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평가받고 또 후손들한테 이렇게 좋은 우리가 선물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링건축 건축부문 대표 조남승입니다. 건축은 도시의 경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위 공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맥락을 고려한 디자인과 안전하고 창의적인 어린이집 구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도시 맥락을 고려하여 남동측 녹지축을 루프가든까지 확장시켜 자연의 흐름이 건물 안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공원과 접하는 면을 주축으로 도시가로축에 순응하는 장방향 메스 배치를 하였습니다. 루프가든, 실내 놀이터, 마당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 공간을 통해 유아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은 내부 공간을 경관화하여 아이들의 모습이 도시의 경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차장과 면한 대지 상황상 옥상의 루프가든을 안전하고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초기보다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건축주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열린 경관과 창의적인 놀이교육 공간이 가능했습니다. 초기 경관심의위원회에는 한정된 부진의 기능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어린이집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집을 제안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닌 도시 경관 속에서 열린 풍경을 만드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페이지의 미래 경관은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도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이페이지는 건축,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 궁극적으로 사람이 행복한 도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함께 담아내는 매력있고 품격 있는 도시로 자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첫 번째 교육 공간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사회성을 배우고 창의력을 키우는 어린이 되도록 소망해 보았습니다. 그
그 소망을 담아서 건축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있는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이대영 소장입니다. 디자인 구현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K바이오 랩 허브라는 건물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와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엔 이미 거대한 바이오 생산 기지들이 위치해 있고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는 인접해서 제약바이오 실용화 센터,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 등이 건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맡게 된 퍼즐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집중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야 하며 또한 소통과 교류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관 디자인은 이러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일체화되도록 신경을 썼고요. 장소적 특성을 위한 화강석을 주 재료로 사용하면서도 도시에 벽이 되지 않도록 디테일을 살려서 세공미와 첨단의 느낌을 주도록 하였고 주변과 어울리면서 K바이오 랩 허브만의 장점을 부각하도록 다듬어 나갔습니다. 설계 기간으로 본다면 어떤 장대한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만나보게 되는 관계자들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먼저 정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부, 건설 비용을 출자하는 인천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유치하고 대지를 제공한 연세대학교, 본 건물의 사용자이면서 장비 구축을 담당하는 랩허브 사업단, 국제 캠퍼스 개발 시행 사업자인 송도복합개발,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는 조달청, 장비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기부와 엠팩,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유관부서 등등 이렇게 많은 회사들 또는 기관들과 접촉을 해야 했고 이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검증을 거쳐서 탄생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보람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무 협의할 때부터 느낀 점은 오직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였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변 맥락에 대한 각성은 그때 다시 넓히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개의 도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고층 빌딩 마천루로 가득한 경관이지만 도시별로 기초가 되는 문화나 역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두바이는 실험과 도전 정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규율, 홍콩은 문화, 중국의 심천은 화려한 야경으로 인스타그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IPG에 대해서는 국제적 역할이 있는 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고 세계보건기구 관련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유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IPG의 경관은 국제적 역할의 상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건축 설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누군가의 꿈을 담는 그릇 또는 인생을 담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K바이오 랩허브에 들어올 스타트업을 생각하면 그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든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처음부터 건물이 지었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인원들이 또 다른 부서도 가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이제 인원들이 오겠지만 한 해 목표로 다 같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참 괜찮아, 송도는 좋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데 단순히 도시 외곽이 아니고 송도 시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관을 위한 노력이 건축물을 계획하는 단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면 앞으로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도 그 계획 단계의 의도가 잘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로등이라든지 가로 체계라든지 이런 조경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트럴 파크라든지 해돋이 공원, 미추홀 공원 이런 수변 공간하고 조화되는 거, 녹지하고 오픈 스페이스가 갖춰져 있는 송도의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호수공원 자체가 인공호수이다 보니까 여름철이 날이 따뜻해지고 이러면 벌레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이런 방역 관리가 좀 더 잘 되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돗자리 펴놓고 우리가 편히 쉴 수도 있고 멍 때릴 수도 있는, 그러면 더 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호수공원이랑 그 커널웨이 그쪽이거든요. 호수공원이 이제 남쪽이랑 북쪽을 향해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인공호수잖아요. 산책을 하고 러닝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여기를 설계하신 분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이런 섬세한 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저는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커널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낮과 밤의 그 문화가 좀 달라요. 굉장히 좀 설레는 그런 조형도 설치를 해놓으시고 해서 여기 경관을 그 계획하시는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송도국제도시는 야간 경관이 주변의 빌딩과 수변 조명이 어우러져서 품격 있는 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송도의 랜드마크인 트라이볼 같은 곳이 어두워 보여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야간 경관은 현대적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주민 입장에서는 인공적이고 화려한 조명보다는 인간 중심의 야간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야간경관기획팀장 최강욱입니다. 수변에 대한 야간경관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수변 공간에 대한 야간경관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원 20주년을 맞이한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버들다리와 오반수교에는 빛의 호수로 정하고 무빙라이트, 미디어아트, 그리고 컬러 조명의 양을 많이 늘렸습니다. 야간 명소화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반수교 상부 녹지대 부분이었는데요. 야생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다시 조성했습니다. 자연주의 정원으로 재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구간 중에서 두 번째 다리 버들다리입니다. 상부 캐노피와 측면에 장식 조명을 설치했었는데요. 빛의 호수 전체적인 운영과 조화롭게 역시 장식 조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버들다리에서 나래교 구간입니다. 앞쪽과 다르게 이곳은 3000K 소건도 단일 색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야간경관 사업을 완료해서 청계천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영소화를 꼭 이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 디자인 단장 이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패드 도시 디자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에 경제자유 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에 20년을 거쳐 이제 앞으로 도시 디자인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미래 도시를 구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이나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발 변동성 때문에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관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조화성이라든지 어떤 통합적 일관성, 디자인의 일관성, 우리는 25년도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와 지금의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데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살고 싶은 도시 아이페이지를 만들고 도시 디자인 정책을 통해서 저희 아이페이지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비전이고 지금까지 달려온 20년, 앞으로 20년 뒤에는 저희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해외 조망적 운영관리 사례와 아이페이지 조망적 관리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해외 사례 중에 민간 건물 조망 공간에 대한 공공화는 초점을 좀 좁혔습니다. 민간 건물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공공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도시 조망점이라고 하면 도시와 감정적, 심리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망점은 도시 브랜딩에서 도시 경험의 시작의 지점이자 시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심리적인 랜드마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조망이 시민 모두가 구현해야 할 공공자산이어야 합니다. 해외 민간 건물의 조망 공간의 공공화를 대상으로 운영과 관리 사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아이페이지의 조망점 관리를 방향성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역 3구 위치하고 있는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입니다. 2019년 11월에 개관을 했고 총 높이가 229m, 상호공간과 그리고 상업시설, 식음료, 맨 위에는 이제 전망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민간이 지금 민간 복합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뉴욕 맨하튼 서구 재개발 프로젝트인 허드슨 야드의 핵심 상징이자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민간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야외 전망대 중 최고 수준의 전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돌출된 스카이 데크는 외벽에서 이제 삼각형 형태로 돌출될 것을 보시는 것처럼 공용 공간으로 도시 조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100층 바닥 일부에는 이제 투명하게 그 어떤 심리적인 자극을 하거나 차별을 하는 이런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캐파타 스프링인데 민간 초고층 개발과 공공 접근성을 접근하는 조망이나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2023년도에 개장을 했고 높이가 한 280m 정도입니다. 17층에서 20층의 전체와 이제 옥상부를 녹지와 조망 공간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특히 이제 옥상 수지 녹지 설치 시 설치비에 50%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가든이니까 민간 초고층 건물 상무 공간에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 공간입니다. 개발 인센티브를 승인받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LVMF라는 약지 또 런던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세인트폴 대성당이나 웨스트민스터 궁전 같은 그런 역사적인 장소 등을 지정을 하고 이 장소 등에 이제 27개의 조망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미국은 POPS 제도 이렇게 강력한 이런 호텔의 제도라고 여기에 이제 민간인 조성한 공공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 시 용적 플러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첫 번째는 잠재 조망점의 제도적인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건축물의 조망 공간을 개발적으로 어떻게 개방하고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관 아카데미는 예전과는 좀 달리 도시 조망에 관한 얘기를 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도시 조망에 대한 어떤 공공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이슈를 던져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이페이지 도시 조망의 잠재 가치를 한번 조명해 보고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곳은 인천대교의 낙조를 볼 수 있는 해안 1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인천대교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죠. 아마도 이곳이 인천 신도시를 상징하는 가장 큰 경관 포인트가 아닌가. 전성면 입구 전망대와 아까 말했던 워터프런트 자전거 길이 개통이 되면
밑에서 위에서 또 바다와 어우러진 도시와 그런 멋진 모습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여러 도망점 성립 것으로 기대하고 인천연구원의 시민 모임과 도시의 매력적인 경관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이게 도시 관광이 중요한 동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관 자원은 도시교통 관광에서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시경관은 상당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결국 도시관광은 도시 경험을 디자인하는 일이거든요. 국악의 아카데미의 원장을 맡고 있는 정유영입니다. 아이페이지 경관 생태 계획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아이페이지 이제 조망 관리가 이제 좀 우수하게 계속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조망점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조망점이 경관 계획 자체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흐른 문제죠. 조망 대상이나 조망점에 대한 각각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항목을 보시게 되면 민간 건축물의 어떤 조망 공간을 공공 기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공 기여 제도를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로 제도가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규가 도시계획 1에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 얘기하셨지만 도시계획과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제도 개선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업자는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닝업 사사무소 원천희 수장입니다. 도시의 가로 체계에 있어서 조망권이 될 수도 있고 조망권을 누릴 수 있고 조망권이 되는 건축물들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옥당 휴게 공간을 다 만들어서 거기서 조망을 하고 모든 것을 지금 해왔던 게 이제 현실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그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강화가 되다 보니 결론이 옥상에 휴게 공간을 못 만드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게 좀 서로 상충이 되고 충돌이 되는 부분들 이게 시급히 어떤 지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오늘 대주제는 우리가 도시를 보다 마음에 담다였습니다. 우리 도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공간들이 더 개발이 되고 또 민간 투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오늘 천축이주시 패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험 호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